1398년 8월 26일 저녁 봉화백 정도전 의성군 남은과 부성군 심효생 등이 여러 왕자들을 해치려 꾀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형벌에 복종하여 차명을 당하였다. 태조 이성계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웠으나 정몽주 척살로 인해 미움을 받고 있었고, 태조 이성계의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의 정치적 이간질로 부자간에 사이가 점점 멀어졌으며, 강씨의 소생인 막내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자 야망이 많았던 이방원은 반정을 일으키는데, 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나이는 50대 후반 고령의 나이라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 양성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2명의 정처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신이 왕후 한씨의 장남인 이방후부터 시작해 아래의 아이들은 이미 장성한 성인이었고, 신덕왕후 강씨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들 2명을 두었습니다. 첫째 방후는 조선 건국 1년 뒤 병이나 사망했으며, 둘째 방과는 개국 공신 중 한 명이었으나 권력욕이 없었으며 가족을 사랑한 평화주의였고, 셋째 넷째 방의 방가는 조선 건국의 힘이 미약했으며, 다섯째 방어는 위화도 해군 때 가족들을 피난시키고 정몽주를 척살하는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자 야망이 많았는데, 하지만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 아들인 막내 방석이 세자에 책봉됩니다. 당시 막내 방석은 11살밖에 되지 않아 당연히 조선 건국에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이북 어머니인 신의 왕후 한씨가 조선 건국 전에 세상을 떠나자 둘째 부인 강씨가 조선의 첫 왕비가 되면서 왕비로 인정받지 못한 한씨는 강씨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으며, 막내 방석을 세자를 책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신 배급 겸 조준, 정도전을 불러 세자 문제를 논하는데, 임금이 강씨를 존중하여 뜻이 이방번에 있었으나 이방번은 경솔하여 볼품이 없으므로 세자의 자질이 안되며, 배급 겸 정도전이 말하기를 성품이 좋은 막내 아들이 좋다 하여 임금이 드디어 뜻을 결정하여 세자로 세웠다. 장성한 형님들을 제치고 막내 방석을 세자로 세운 건 엄청난 무리수였지만,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은 왕의 중심이 아닌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꿔왔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똑똑한 방언보다 어린 방석이 낫다 판단했을 것입니다. 방석이 세자가 된 것이 어쩌면 방언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했는데, 만일 적장자 계승 원칙에 따라 방어나 방과가 세자가 되었다면 방어는 완전히 기회가 없을 뿐더러 정변을 일으킬 명분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후 태조 이성계는 방어를 권력에서 배제하기 위해 동북면으로 파견되어 4대 선조의 능실에 제사를 지내고 능호를 올린다든지, 전라도로 파견되어 왜고를 방비하는 임무까지 맡겼으며, 또한 명나라 홍무제에 따르면 조선은 여진과 손을 잡고 변방을 침입해 군사시설을 불태우는 등 난동을 부렸다며, 이를 해명하기 위해 장남과 차남 중 한 명을 보내 요구를 하는데, 첫째 방후는 이미 병으로 죽고 방과는 무인 출신이라 제대로 변론이나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고 고민 끝에 방어를 보내게 되는데, 다시 조선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명나라 사신길에 남제, 조방과 함께 가게 됩니다. 방어는 홍무제와 두세 번 만남 끝에 홍무제는 크게 만족하여 그동안 좋지 않았던 외교의 문제를 풀게 되고, 사신단이 북경을 친할 때 훗날 명나라 황제 영락제가 방언을 국빈으로서 최상의 예우를 했으며, 명나라 사신들이 방언을 조선의 세자라 부르며 정중하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방원이 조선으로 복귀한 후 한동안 잠잠했던 조정은 얼마 후 표전문에 무례한 문구가 있다고 트집을 잡게 되는데, 이를 해명하려면 정도전을 명나라로 압송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하지만 정도전은 많은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신덕왕후 강씨는 병으로 죽은 뒤라 세자 방석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을 보내기 싫어했는데, 결국 표전문을 함께 참여했던 권근 사신으로 보내지만 명나라에 억류된 사신은 다 죽게 되고, 열이 받은 태조는 정도전과 요동정벌을 준비하게 됩니다. 정도전은 요동정벌의 목적으로 왕자, 종친, 공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병을 해산시켜 관군에 편입을 시키고 모든 무기들을 헌납을 하게 되는데, 이방원의 처민씨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창고에 무기를 숨기게 됩니다. 한편 신덕왕후 강씨가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태조는 강씨의 존재감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도성 내의 정릉을 조성해 세자의 권위를 사수하려 했지만, 태조 이성계는 강씨의 3년상에 심시를 쏟아부은 탓에 쓰러지고 마는데,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고 아버지는 쓰러져 병석에 누워있자 방원은 이 틈을 노려 관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편 정도전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허룡과 이방원을 떼어놓기 위해 충청도 관찰사로 내려보내는데,
방원은 하류를 떠나보내기 전에 송별련을 가졌는데 하류는 방원에게 이숙번이 정릉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어 거사가 시작되면 군사들을 활용하라며 결정적인 책략을 전해줍니다. 하륜이 말하기를 이것은 다른 계책이 없고 다만 마땅히 선수를 쳐서 이 무리를 없애는 것뿐입니다. 왕자와 계곡 공신들이 대궐에 나와 태조 이성계 쾌유를 비는 기도를 울리는데 한편 민씨는 사저에서 동생 민무질과 이야기하던 중 노비 김소근을 불러 근정전으로 가 서방님에게 내가 갑자기 배가 아파 빨리 사저로 오라는 소식을 전달하고 급히 사저로 돌아온 방원에게 민씨는 거사 준비는 다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방원은 다시 궁궐로 돌아가고 그 사이 민씨는 숨겨두었던 무기를 꺼내 집안의 종들과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기병을 위해 이어 이제는 들어갔으나 방원은 국문 앞에 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방벌에게 함께하자고 했으나 거절을 하고 방벌은 방석, 정도전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집에만 있게 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무장한 병사들과 하륜, 이숙번, 민무구, 민무질 등 훗날 공신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방원은 간신 정도전이 세자 방석을 내세워 조선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적장자가 아닌 서자를 세자로 삼았으니 둘째방과 형님을 세자로 세우겠다는 명분으로 정변 일으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방석은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어마어마한 적의 규모에 겁을 먹고 마는데 한편 정도전과 남은 방석의 장인 심효생 등 술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집에 불을 지르자 심효생, 이근, 장지화 등 모두 뛰쳐나와 현장에서 피살되고 남은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정도전도 담담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30년 긴 세월 쉬지 않고 고난 속에 쌓아온 사업 송정에 한 번 취하니 모두 허사가 되었구나. 정도전은 세자 방석을 지키기 위해 태조의 병을 핑계로 왕자들을 대궐로 불러들인 다음 노비, 갑사 등을 동원해 왕자들을 제거하려 하자 방원은 간신 정도전이 막내 방석을 등에 업고 왕자들을 제거하려 해 본인이 그걸 막기 위해 반정을 일으키고 방과 형님을 세자로 새로 세우겠다는 명분으로 정변을 나서게 되고 얼마 안 되는 병사들로 그들을 진압했으며 정도전은 죽기 싫어 남은 집에 비굴하게 숨어 있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실록에 나와 있는데 이 기록은 승자의 기록일 뿐더러 훗날 태종의 참모 하윤이 작성한 기록입니다. 방원은 조준, 김사영을 불러 재상들이 반대편에 서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고 궁궐 수비인 조오는 방원의 편에 서게 됩니다. 박위는 방원 쪽의 군세를 살필 겸 나왔다 살해당하는데 세자 방석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기세가 방원 쪽으로 기울어지자 조영무도 방원 측에 가세하면서 궁궐은 쉽게 포위가 되고 이미 승기는 방원 쪽으로 몰리자 태조 이성계는 힘없이 물러서게 되는데 폐세자가 된 방석은 사저로 내보내자 세자빈은 나가면 안 된다 매달리고 세자빈을 안심시켜 골문을 나가자 이거이가 보낸 자객에게 그의 형 방번과 함께 살해당하면서 1차 왕자의 난은 끝나게 됩니다.